이란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이 단순히 중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선택지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3월 15일 CBS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휴전이나 협상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정면 부인했고, 동시에 자국 선박의 안전 통과 문제를 논의하려는 나라들과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바로 이 대목 때문에 한국이 다시 한번 절묘한 위치에 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한국은 일본과는 결이 다른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군사 쪽으로 몸을 던지기보다는 상황을 끝까지 보면서 외교와 법적 절차를 앞세우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란이 말한 대화 가능한 제3국 범주에 한국이 들어갈 여지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호르무즈를 둘러싼 이번 판에서 한국의 포지션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호르무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 백악관은 분명 당황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함께 호르무즈를 지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그 요구에 즉각 손을 들어준 나라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이 먼저 전면전을 키워놓고 이제 와서 동맹들에게 위험한 해상 임무를 나눠 맡으라고 한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워싱턴의 메시지는 강경하지만 동맹의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더 뼈아픈 장면은 유럽의 반응입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3월 17일 현재 교전이 이어지는 동안 호르무즈를 열기 위한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U 외교수장 카야 칼라스도 해협을 여는 해법은 군사 파견보다 외교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역시 자국 안보와 직접 관련 없는 전쟁에 병력을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전통 우방들이 줄줄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부감은 단순한 몸살이기가 아닙니다.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조차 해군 호위만으로는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는 군 한 몇 척 더 보낸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해협은 세계 원유와 LNG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핵심 통로여서 작은 판단 미스 하나가 국제 유가와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전쟁에 끌려 들어가기보다 외교적 출구를 먼저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AP와 로이터즈 보도를 보면 트럼프는 약 7개국의 군함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아직 뚜렷한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 아시아 동맹국들까지 각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생각한 대동단결 구도가 현실에서는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틈을 이란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CBS 인터뷰에서 미국과 대화할 이유를 보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국 선박의 안전 통과를 원해 이란과 대화하려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미국과 이스라엘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외 국가들에는 우리와 이야기하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란이 군사 충돌과 외교전을 한꺼번에 엮어 판을 흔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전략은 조금씩 먹히는 모습입니다. 인도는 이란과 접촉해 일부 자국 선박의 통과를 성사시켰고 추가 선박 안전 통과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유조선도 호르무즈를 통과했습니다. 터키 소유 선박 한 척 역시 이란의 허가를 받고 해협을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로이터즈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도 자국 유조선 통과를 위해 이란과 협의 중입니다. 미국이 군함을 보내라고 압박하는 사이 여러 나라가 조용히 이란과 직접 대화하며 출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서방 국가들도 이 흐름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비밀 양자 협상 보도는 부인했지만 전후 항행 안전을 위한 별도 구상과 대화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상황이 진정된 뒤에는 미국과는 별개인 국제협력 틀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 단계에서는 미국식 정면 돌파에 올라타지 않겠다는 뜻이고 동시에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 자체를 닫아걸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외교전의 판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위치가 매우 묘하게 살아납니다. 한국은 과거 이란 자금 동결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2021년에는 호르무즈 인근에서 한국 국적 선박이 납포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한국에 묶여있던 이란 자금 60억 달러가 제3국 계좌로 이전됐습니다.
과거에 큰 갈등은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의 구도에서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이란과 직접 군사 충돌을 벌인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은 완전히 적대적인 나라로 분류되지 않을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는 아직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면서 호르무즈의 중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군함 파견 여부에 대해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방부 역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공조 원칙은 유지하되 실제 행동은 끝까지 신중하게 계산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외교적으로는 매우 영리한 지연전입니다. 이 대목에서 일본은 오히려 더 큰 압박을 받는 축으로 보입니다. 로이터즈 보도에 따르면 일본 역시 아직 호르무즈 호위 임무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공개 요구를 직접 받고 있는 대표 국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평화헌법과 국내 정치 제약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즉답을 피하고 있지만 한국은 외교 채널과 법적 절차를 앞세우는 반면 일본은 동맹 압박의 상징처럼 소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이 다릅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정면 충돌을 피한 경험이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원래 소말리아 인근에서 대적 임무를 수행해왔고 한국은 필요할 때 작전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현실 대응과 법적 명분을 함께 챙겨왔습니다. 이번에도 완전한 파병이냐 아니냐의 이분법에 갇히기보다 국익과 안전을 동시에 계산하는 우회 해법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느린 대응은 무능이 아니라 계산된 속도 조절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에너지 변수입니다. 호르무즈는 세계 원유와 LNG의 핵심 길목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는 군사 선택 하나가 곧 물가와 산업 비용 문제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서울이 지금 즉답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 눈치를 보는 차원이 아니라 국내 경제 충격까지 함께 계산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편이 맞아 보입니다. 이번 사태가 길어질수록 더 중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잡아야 할 카드는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 굳이 먼저 군함을 보내 이란의 표적이 되기보다는 상황을 보며 자국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한 외교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여러 나라가 그런 식으로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마저 군사 호위만으로는 답이 아니라고 말하는 상황이라면 한국식 신중 대응은 더 이상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섣부른 충성 경쟁은 득보다 실이 더 커 보입니다. 더구나 오늘과 어제 확인된 흐름을 보면 미국의 구상은 생각만큼 매끈하게 굴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교전 중 군사 참여를 거부했고 이유는 외교 해법을 앞세웠으며 폴란드는 파병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한국도 공식 요청 여부와 국내 절차를 이유로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판세는 누가 먼저 군함을 보내느냐보다 누가 끝까지 국익 중심으로 버티며 협상 공간을 확보하느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의 느린 대응은 오히려 가장 빠른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란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닙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파병연합의 틈을 벌리고 각국을 개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노골적인 전략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판에서 한국은 의외로 나쁘지 않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미국을 정면으로 거스를 수도 없지만 이란과 불필요하게 정면 충돌할 이유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은 차분한 외교와 신중한 판단으로 위기를 비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잉 반응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입니다.